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 깊어서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상처들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은 마음의 상처를 승화시키고 아픔을 치유하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오랜 시간 활용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시죠.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를 넘어 인간 내면의 깊은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심리적 고통이나 외상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술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시각적, 청각적 혹은 신체적인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마음속에 엉켜있던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단순히 아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건강하게 외부로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내적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술 활동은 이러한 감정 해소를 위한 안전하고 비판단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술을 통한 치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2025년 현재 예술 치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섬세한 접근 방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선 심층적인 치유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각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 상태를 존중하며 그에 맞는 최적의 예술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술 치료의 형태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미술 치료입니다. 그림, 조각, 콜라주, 심지어 모래놀이까지 다양한 미술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을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미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을 색깔, 선,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무의식적인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분노는 붉고 거친 선으로, 깊은 슬픔은 푸른색의 흐릿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내면의 혼란을, 밝고 명확한 색깔은 희망이나 평온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성된 작품은 그 자체로 내면의 거울이 되어 스스로를 마주 볼 용기를 줍니다. 또한 손을 직접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간 듯한 몰입감은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둘째, 음악 치료입니다.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작곡, 심지어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까지 모두 음악 치료의 영역에 속합니다. 음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치유의 도구입니다. 리듬과 멜로디, 화음은 우리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정과 깊은 이완을 유도합니다.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해소하고 기쁠 때는 신나는 음악으로 에너지를 발산하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억눌린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성취감을 주고 멜로디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깊은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그룹 음악 치료에서는 함께 소리를 만들어내며 협력과 조화의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음악으로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셋째, 무용 또는 동작 치료입니다. 춤이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감각을 깨우고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트라우마와 같은 깊은 상처는 신체에 그대로 각인되어 긴장, 통증, 혹은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용 동작 치료는 이러한 신체적 표현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이고 억압된 감정을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돕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느끼는 해방감은 정신적 제약을 완화하고 신체와 정신의 통합적인 치유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을 넘어 내면의 이야기를 몸짓으로 풀어내는 깊은 경험이 됩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몸의 움직임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탐색하고 신체적 표현을 확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몸과 감정에 대한 주체적인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넷째, 연극 치료입니다. 역할극, 즉흥 연기,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치료법입니다.
연극 치료는 특정 상황이나 감정을 재현하고 다른 역할을 맡아보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폭을 넓힙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는 사건을 재현하거나 당시의 역할을 바꾸어 연기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억압된 감정들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은 자기 이해를 돕고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역할극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리허설을 해보며 실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및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다섯째, 문학치료입니다. 시, 소설, 수필,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를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생각과 감정들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내면을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글쓰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언어적 표현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곧 자기 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서사를 직접 쓰면서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의 의미를 발견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하는 과정은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기 쓰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는 글쓰기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치료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심층적인 치유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예술 활동은 몰입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걱정과 불안을 잠시 잊도록 돕습니다. 창작 과정은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행복감을 주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인정받는 경험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예술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표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게 돕는 예술 활동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그룹 예술 치료 프로그램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킵니다. 창의적인 예술 활동은 두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예술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다방면으로 기여하며 전인적인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2025년 현재 예술 치료는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트렌드로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예술 치료의 부상입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한 예술 치료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창작 활동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공하며 예술 치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VR 환경에서 안전하게 감정을 표출하거나 AR을 통해 현실 공간에 가상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면 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맞춤형 예술 치료의 강화입니다. 개인의 심리적 상태, 성격, 선호도를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예술 치료 프로그램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전체 분석이나 뇌파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예술 치료 방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각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유 경로를 찾아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취향과 심리적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여 예를 들어 특정 색깔이나 음악 장르가 개인의 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인공지능 AI과 예술의 융합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 치료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AI는 개인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음악, 이미지, 텍스트 등을 생성하고 예술 창작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개인의 감정에 맞는 컬러 팔레트를 추천하거나 즉흥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예술 치료 챗봇이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전문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개인이 스스로 예술치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치유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연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 복지관, 병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 예술치료 강좌를 운영하며 예술치료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예술치료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은 결국 치유의 기회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건강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의 삶과 작품은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육체적 고통과 사랑의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를 그림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자화상에 담아내며 자아를 회복하고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고통을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그림으로 객관화하고 내면의 고통을 외부에 드러냄으로써 치유의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는 고통을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표현을 통해 당당하게 마주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니키 드 생팔은 어린 시절 겪었던 성적 학대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나나 시리즈는 여성의 권익과 자유를 상징하며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선 사회적 비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예술이 개인의 치유를 넘어 사회적 치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 또한 자신의 내적 갈등과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와의 갈등 속에서 느낀 분노를 모세 조각상에 담아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서린 격렬한 분노와 인내심은 미켈란젤로 자신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었죠. 이처럼 예술가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예술 작품 속에 응축시키고 이를 통해 자기 치유는 물론 인류에게 영원한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예술은 이처럼 개인의 고뇌를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확장시켜 시대를 초월하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예술의 치유력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예술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예술치료학회는 예술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술 연구를 통해 예술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문화포털에서는 국민참여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치유도 예술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학교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예술치유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과 같은 곳에서 미술치료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예술치료의 체계적인 보급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픈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자 아름다운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창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의 예술 치료 프로그램들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예술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치유와 성장을 돕는 보편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예술 치료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예술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예술의 치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비디오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예술을 통한 치유의 길을 탐색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든 예술가적 본능을 깨워 아픔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강인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